바깥은 햇빛이 따가웠지만 신정원설 본사 로비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냉기가 바닥을 따라 스며들었고 정적은 고요히 긴장감을 감췄다. 지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는 희미하게 구겨진 면접 일정표가 있었고 가슴 안주머니에는 조심스럽게 접어둔 메모지 한 장, 인터넷에서 찾은 면접 예상 질문들을 정성껏 옮겨 적은 종이였다. 고개 숙이지 마. 우리가 가난하지? 남의 걸 훔친 건 아니니까. 이모가 집을 나서기 전 몇 번이고 되뇌이며 전해준 말이었다. 그 말은 지금 이 차가운 건물 속에서 지연의 손끝을 붙잡는 유일한 따뜻함이었다. 지연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를 찾았다. 로비는 광택 나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조명 덕에 눈이 시릴 정도로 반짝였다. 그녀는 일부러 구석의 화분 옆자리를 골랐다. 낡은 캔버스 신발, 흰색이었지만 어깨 부분이 닳아버린 셔츠, 그리고 색이 바랜 청가방. 그녀의 외모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가려져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맞은편에서 들리는 소리, 머리를 말아 올린 화려한 메이크업의 여성, 입술은 진한 빨간색, 손에는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서류철. 그녀가 비웃듯 소공거렸다. 어머, 요즘은 주차요원도 면접 보러 오나봐. 주변 몇 명이 웃었다. 누군가는 다 들릴 만큼 대놓고 비아냥댔고 누군가는 흑기 쳐다보며 쓴 미소를 지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가볍게 모으고 고개를 약간 더 숙였다. 마음이 아프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익숙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떠나버리고 남겨진 뒤로 지연은 수없이 이런 시선을 견뎌왔다. 고등학교 시절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교과서를 사고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 과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시간, 세상이 그녀를 무시할 때 그녀는 정직함과 인내로 자신을 지켜왔다. 지연씨 맞으시죠? 정장을 입은 안내 직원이 나와 그녀를 불렀다. 명단을 훑던 손이 잠시 멈췄고 눈빛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네, 저 또 온라인으로 지원했어요. 2주 전에요. 아,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연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 순간 아까 비아냥대던 여성이 힐끔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난한 애들도 대기업 문은 두드릴 수 있나 봐. 지연은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이 굳어버렸기에 그 말조차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이 완전히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손에 땀이 맺혔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작게 떨림이 일었다. 잠시 후 전광판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다음 면접자 김지현.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쳐다봤다.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코웃음을 치는 이도 있었다. 화장 진한 여성이 또 다시 입꼬리를 올렸다. 진짜 부르네. 다양성 채우려고 그러나봐. 지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둔 송글씨 메모지를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땀이 차서 약간 눅눅해졌지만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걸음을 옮겼다. 낡은 셔츠, 해진 청가방, 바랜 운동화. 그 어떤 것도 당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댔다. 올라가서 들러러보고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문이 천천히 닫혀졌다. 그리고 그 닫히는 문 너머에서 아주 작지만 명확한 의지가 하나 반짝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서막이었다. 5층 면접실에 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지연의 셔츠 사이로 스며들었다. 긴 테이블 너머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중간에 앉은 남성, 하얀 셔츠에 머리를 반듯하게 넘긴 그는 인사팀 부장 2부장이라 했다. 그의 양옆으로는 사무적인 표정의 여성 서기관과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앉아있는 남자. 그는 부사장 정 대표였다. 지연이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자 부장은 이력서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다.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고 곧바로 차가운 질문이 날아왔다. 대학교 졸업장은 없네요. 지연은 잠시 멈췄다고 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사정상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포지션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보통 보조 업무라도 최소한의 경력은 있어야 합니다. 이 부장은 이력서를 탁 책상 위에 놓으며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차가운 태도였다. 지연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답변들을 떠올렸다. 손에 쥐었던 작은 용기를 꺼내들었다. 경력은 없지만 저는 작은 잡화점을 2년간 운영하면서 매입, 재고 관리, 손익 계산을 모두 맡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 배달 시스템도 시도해봤고요. 그게 동네 가게에서 가능한 수준이었을까요? 이 부장이 비웃듯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코로나 기간엔 단골분들의 주문을 받아 동네 주민센터와 협조해 분배 작업도 해봤습니다. 그때 직접 만든 공급망 그림도 제출했습니다. 비록 엑셀은 서툴렀지만 손으로 그린 흐름도였습니다. 한켠에 있던 여직원, 서기관은 지연이 말한 그림을 꺼내들었다. 연필과 파란 볼펜으로 손수 그린 공급망 도식, 작은 화살표, 메모, 그리고 지우개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그림이었다. 정 부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않더니 이내 작게 한마디를 남겼다. 이걸 본 적이 있군요. 순간 이 부장은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정 부사장의 시선이 그림 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다시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하지만 우린 체계적인 보고와 분석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송그림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죠. 지연은 그 말에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현장에서 시작하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꺾고 고아에치이고 누군가는 연필을 돌렸다. 하지만 정 부사장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단지 지연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이 부장이 말하자 지연은 고개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여전히 차가운 공간, 조용한 시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외침이 울리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을 거야. 문이 닫히는 순간 면접실 내부에서 조용히 전화벨이 울렸다. 정 부사장이 손가락으로 전화를 가리켰고 서기관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면접실을 나와 복도 끝에 놓인 냉온수기 앞에 멈춰섰다. 손이 떨려 물컵을 짚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차가운 물이 컵을 가득 채우고 그녀는 작게 한 모금 마셨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의실 안. 대형 스크린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단 하나의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동 배송 오류 지점, 표식, 붉은 점. 그곳은 그녀가 4년을 살아온 마을이었다. 스마트폰도 없고 이메일도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던 그 동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저 문제 나라면 고칠 수 있어. 거기서 살았으니까. 바로 그때 면접실 문 안쪽에서 급하게 울리는 내선전화 벨소리. 삐삐삐 하고 날카롭고 빠르게 반복되는 소리. 회의실 공기마저 조여오는 듯했다. 정 부사장이 서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화기를 든 그녀는 곧장 정 부사장의 귀에 속삭였다. 잠시 후 이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일본 파트너가 협력 철회를 통보했다고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정 부사장에게 쏠렸다. 그러나 그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프로젝트 개발팀, 지금 당장 대회실로 집합시켜요. 회의실 안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류를 모으는 소리,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 직원들, 모두 어수선했지만 그 중심의 정 부사장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명확했다. 그때였다. 지연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붉은 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게 내 동네야. 그 시스템이 실패한 이유를 난 알고 있어.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가려는 찰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불렀다. 잠시만요, 지연씨. 서기관이 달려나왔다. 정 부사장님께서 회의실로 함께 들어오시랍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이미 면접에서 탈락한 자신이 왜 하지만 머뭇거릴 틈도 없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회의실 안 대형 스크린에선 손실 예상 금액 18억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정 부사장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말해보세요. 안성 원곡동. 왜 그곳이 계속 문제입니까?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한 발표자처럼 앞에 섰다. 그곳은 앱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QR코드도 모르고 전화 한 통조차 버거운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그들에게 택배처럼 개별 배송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시간 예약, 단독 수령, 코드 확인, 다들 불가능하죠. 회의실은 조용했다. 예전 우리 마을에서는 이장님이나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대신 주문을 받았고 공동 배달을 했습니다. 그 구조를 살릴 수 있는 모델을 손으로 그려둔 게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청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몇 번이고 접혔다 펴진 종이 연필과 펜으로 그려진 공동 배송망의 구조도 그림은 투박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정 부사장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구조, 지금 당장 여기서 설명할 수 있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얀 칠판 앞에 섰다. 마커를 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여기가 공동 수령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이장님 집이죠. 그리고 여기가 주문가죠. 주문은 일괄 수령 후 이장님이 지역 분배를 해주십니다. 무게별로 정리하고 서명은 손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락이 없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정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델을 일주일간 파일럿으로 적용합시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 부장은 입을 열려다 정 부사장의 손짓의 말을 삼켰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한 모델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잔잔한 박수가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신정원설 내부에선 지연의 이름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셔츠를 입은 지원자가 아니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연은 며칠 만에 다시 그 마을 경기도 안성시 원곡동으로 돌아왔다. 도로 위엔 논밭의 흙냄새가 실려와 공기 속에 녹아들었고 그녀가 익숙하게 걷던 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할머니 한 분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지연이 아니냐. 어머,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서울 가서 출세했구나. 아니요. 그냥 잠깐 일 보러 내려왔어요. 지연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 말 한마디가 한참 꾹꾹 눌러 담고 있던 불안들을 세우르르 풀어내는 것만 같았다. 지연은 곧장 동네 이장님 댁으로 향했다. 집 앞 마당개는 고구마 줄기가 널려 있었고 개 한 마리가 졸음에 겨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냄새. 아이고, 지연 왔어. 정 부사장님이 전화 주셨더라. 너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장님은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노트와 파일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다. 마을 공동배송 시스템, 신청가정 명단, 수령시간표, 서명 양식. 송글씨로 정리된 자료들이 순서대로 펼쳐졌다. 이걸요. 아예 벽에 붙여두고요. 주워두고요. 여기에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지연이 대학은 안 갔다고 했지만 똑똑하네. 이거 아주 실용적이야. 그 말에 지연은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칭찬이 이렇게 고플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첫 공동배송이 시작됐다. 택배 차량은 마을 초입 공동창고에 물건을 내려놓았고 이장님과 마을 청년 둘이 수령 물품을 분류했다. 지연은 곁에서 일일이 주소와 물건을 확인하며 분배를 도왔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사람들을 안내했다. 어느새 그녀의 손은 먼지와 땀으로 땀으로 얼룩졌고 셔츠 소매는 접어도 젖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수박 한 통을 썰어주며 말했다. 지현이는 뭐든 마음 써서 하네. 그게 진짜야. 지연은 수박을 입에 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 말, 서울에선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택배 차량 도착이 2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일부 물품은 다른 지역으로 잘못 보내졌다. 이장님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이거 시스템이라더니 결국 사람 발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새벽 4시에 마을 입구로 나갔다. 직접 택배 기사님을 만나 정류장을 확인하고 지도에 표시하며 다시 동선을 재정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연은 시트지를 출력해 와서 창고에 붙였다. 각 주소별 분류 스티커, 물품 누락 신고함, 수령 후 서명 장소 모두 손으로 그리고 스스로 붙인 것들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이장님 댁 마루에 앉아 멍하니 별을 보며 말했다. 이게 성공하면 마을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사람 하나 붙잡는 거지. 기술이 아니라 정으로. 며칠 뒤 신정건설 본사에서는 놀라운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다. 시범 적용 5일차, 물품 누락률 0%, 배송시간 40% 단축, 민원 일건 발생. 정 부사장은 조용히 보고서를 넘기며 마지막 장에 삽입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낡은 셔츠를 입은 지연이 수박을 앞에 두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뒤에 적혀있는 문구 하나. 사람을 이해한 시스템이 사람을 바꾼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내야 치응 여름이 소매 취구법 단시. 지연은 무릎 위에 놓인 노트를 꾹꾹 눌러 펴고 있었다. 바깥 풍경은 빠르게 스쳐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다. 안성마을에서의 일들, 어르신들의 얼굴, 실수했지만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주머니가 건넨 그 말. 서울 사람들은 널 몰라도 우리나라 고맙다. 지현아,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단다에 전화 자꾸만 떠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신정건설 본사 11층 회의실로 곧장 향했다. 이날은 시범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가 예정된 날이었다. 정 부사장, 이 부장, 서기관, 그리고 신입 사원부터 팀장까지 여러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은 지연에게 맡겨졌다. 누군가 물었다. 지연씨, 직접 발표 가능하겠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한 자료는 한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고 노트엔 발표 흐름을 손으로 적어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본 것으로 말하고 싶었다. 안성 원곡동은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을입니다. 첫 문장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지현은 이어 말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보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실수를 솔직히 말했고 무엇보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슬라이드는 사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배송 스티커를 붙이는 아이, 택배함 앞에서 인사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분배 장소에서 물건을 나누던 아주머니. 저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하던 방식을 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수치를 꺼냈다. 민원, 1건 늦은 배송에 대한 문의, 배송 실패율, 수령 만족도 조사, 건할도 6% 긍정. 숫자보다 사람의 얼굴이 시스템보다 마음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곧장 박수가 터졌고 누군가 진짜 좋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정 부사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보고서, 내부 성과 회의뿐 아니라 다음 달 본사 이사회까지 함께 가져갑시다. 이 부장이 순간 고개를 들었다. 본사 이사회란 말은 지연의 프로젝트가 파일럿이 아닌 전사 전략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정 부사장은 말을 이었다. 지연씨, 비정규 계약직이라는 지금의 지위에서 정직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사팀과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이 조금 붉어졌고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그렇게
서서히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낡은 셔츠는 여전히 그녀의 옷장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셔츠를 입은 채 당당하게 본사 로비를 걸을 수 있었다. 며칠 뒤 사내 게시판엔 지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공유되었고 게시물 아래 누군가 댓글을 남겼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란 걸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 씨. 그날 저녁 지연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신정건설 본사 9층 전략기획팀 사무실. 지연은 그곳에서 정식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비정규가 아닌 당당한 이름표와 함께 모니터 옆에 작게 붙여둔 쪽지 하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느리게 가도 괜찮아. 다만 멈추지 않기. 지연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다. 아직은 엑셀도 낯설고 사내 메신저 답장도 서툴렀지만 그녀는 매 순간 집중했다. 회의록 정리, 자료 정돈, 전화 응대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조용히 해냈다. 그런 지연의 노력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바로 팀의 막내 도연이었다. 늘 과묵하던 그는 어느 날 회의 후 지연의 책상에 조용히 다가왔다. 지연 선배, 혹시 이거 자료 정리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뭐든 말해.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에 마을 프로젝트도 봤어요.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처음이었다. 회사 안에서 동료가 그녀에게 배웠다고 말한 건 그날 이후 도연은 회의 때마다 지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점점 팀 내에서도 지연의 역할이 작게나마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실무 외에도 마을 공동 배송 모델을 전국 확대하는 TF팀에 추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은 항상 새로운 그림자를 동반했다. 회의실, TF팀 내에서 한 간부는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지연씨, 그때 프로젝트는 좋은 시도였어요.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시스템이 정교해야 하고 무엇보다 효율이 중요하죠. 그 말 속엔 당신은 실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회의 후 지연은 조용히 옥상으로 향했다. 겨울 초입의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마을에서와 달리 여긴 매일이 경쟁이었고 매일이 의심과 관찰의 시선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이장님 세 글자가 떴다. 여보세요. 지연아, 너한테 전해줄 게 있어. 우리 마을 옆 동네에서도 그 시스템 좀 해보자고 연락 왔다. 너 기획자 맞지? 지연은 순간 말이 막혔다. 하지만 곧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다랄. 튀어나왔다. 네, 맞아요. 저 기획자예요. 전화를 끊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효율은 숫자로 만들지만 지속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 주 금요일 TF팀 2차 발표 회의.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지연이 일어섰다.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다. 단상에선 그녀는 노트를 펴며 말했다. 서울형 모델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시작은 사람을 기억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마을과 도시가 연결될 수 있는 구조.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도표 대신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 떠올랐다. 아이와 손을 맞잡은 할머니, 물건을 나누며 웃는 주민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낡은 셔츠의 소녀. 이건 저를 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갈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회의실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조용한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회의가 끝난 후 정 부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지연씨,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준비되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보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지연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받아도 꺾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처음엔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믿고 타인을 믿고 따뜻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시스템보다 더 강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와 연결이 결국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연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도 놓치지 마세요.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니까요.